그 코인원이랑 SBI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렸네요. 지금 같이 볼게요. 자, 이거죠. 지금 보시는 이 기사 내용인데, 일단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관련돼서 이해와 관련돼서 중요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좀 쭉 이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사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기사뿐만이 아니라 기사가 다 똑같아요. 약간 동사 부분만 약간 토시가 다를 뿐이지 기사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죠? 17일 밝혔다. 17일 밝혔다. 합작사다. 합작사다. 완전 똑같죠?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요 특수기호도 똑같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기사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서로 간에 다른 언론 매체인데 동일하다는 거는, 이거는 코인원 아니면은 SBI 리플 아시아에서 보도자료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코인원이겠죠? 코인원 위주로 약간 기사 내용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원에서 보도자료를 돌렸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보도자료 돌렸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언론 매체에서 동일한 형태로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온 건데, 보시면은 일단은, 어디를 봐야 되냐. 일단 요 부분 봐야겠네요. 요 부분 잠깐 보시죠. 다른 건 다 안 봐도 되는데, 자, 협업을 하는데, SBI 리플 아시아 협업하는데, 국내 기업과 리플 간의 네트워크 지원. 그거는 이제 코퍼릿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렛을 사용할 수 있도록 끌어들인 거 관련돼서 네트워크 지원. 이게 XBR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XBR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 해외 송금 협업성과 고유? 성과 공유겠죠? 오타겠죠? 성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홍보. 홍보해주는 거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로 SBI 리플 아시아 협력 관계를 할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샌드박스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약간 철진한 얘기 아닌가, 예전에 이미 있었던 얘기 이제 와서 약간 재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언론 매체에 나온 기사 내용이 동일합니다. 보도자료 최근에 돌렸다는 얘기죠. 보도자료 돌린 건 돈을 써서 보도자료 돌려갖고 기사를 실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목되는 기사 내용으로 돈을 썼을 리는 없겠죠. 그거 하나. 그리고 또 이유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거는 예를 들면은 리플렛 멤버, 일본 쪽에 있는 그 컨소시엄 은행 중에 하나랑 파트너 관계 맺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SBI 리플 아시아 파트너를 했다는 거죠. 아까 보시는 내용들로.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죠. 디테일한 걸 보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또 참고하셔야 되는 게, 국내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송금법 관련된 거, 소액 송금 관련돼서 은행들이 아닌 주체들은 해외 송금을 하려면 지금 보려고 하는 라이센스를 금감원한테 금감원한테 받아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감원한테 받아야만 가능하고, 만약에 금감원한테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일본에 송금 보내는 걸 안 하고 있다가 내용이 추가되면은 그 내용을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금감원의 컨펌을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그 해당 국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코인원도 여기 등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은 상황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 센트비도 여러분 아시죠? 센트비도 여기 등록이 돼 있고요. 어디 갔냐? SBI 코스모니 여기도 들어와 있죠,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디 갔니? 코인원이 제일 뒤쪽에 있던가? 여기 있죠? 코인원. 보이시죠? 보면은 클릭이 돼야 되는데 왜 클릭 안 되지? 변경 신고를 봐야겠네.
이게 변경이죠. 변경 히스토리도 나오거든요. 자, 코인원 찾으면 됩니다. 얘네도 변경 신고를 코인원 검색을 해야겠네. 그냥 여기 있죠. 코인원 트랜스퍼. 자, 3월 25일날 변경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리랑카 추가됐죠. 예. 스리랑카 추가하면서 사이트 잠깐 가서 볼게요. 예. 3월 25일날 이렇게 신고하고 그 이후에 여기 스리랑카 추가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있어요. 일본은 언제 추가했을까요? 일본은 이미 2018년 10월 31일날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 추가할 때 같이 추가했거든요. 일본? 네. 더 전이네요. 지금 이미 2018년 10월 31일 전부터 추가가 돼 있었어요. 일본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일본이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송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감원에 신고를 해서 라이센스 받았어요. 일본으로 송금해도 돼요. 합법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서비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송금 서비스 하기 위해서 뭔가 더 처리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호연님이 질문 주셨나요? 제가 트위터로 이 크로스에 공식적으로 질문했거든요.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니네 라이센스도 진작에 받았는데 일본 송금 서비스 개시는 언제 할 겁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근데 아직 답변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과 저게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그 질문도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이 기사 때문에 한 번 더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뭐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 협력관계 관련해서 할 때 그 내용에 안에 포함이 됐는지 환거래 계약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 포인트로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앞으로의 그 뭐랄까 전개라던가 아니면 방향성 그리고 추가될 국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송금을 추가할 거다, 서비스를 지원할 거다, 크로스에서. 그러면은 이거부터 라이센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냥은 못해요. 만약에 요거를 보다가 기사 안 나왔는데 갑자기 6월 21일 날 뭐 변경하면서 아랍에미리트 추가 이러면은 서비스 곧 도래하겠구나, 라이센스 받았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코인원 관련된 거는 지금 설명드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얘기가 나오죠. 뭔가 변화되는 내용들,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대놓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 지금 소식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확실히 중대한 변화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 중에 제가 이 참고해야 될 거 보시면은 이 커리어 구인 광고도 여러분들 참고하는데 중요한 단서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쪽 전문가, 박사급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안에 보면은 요거예요. 엑스라피드에 대한 그 전문적인 분석입니다. 네가 할 거, 해야 할 일 채용되면 이거 보세요. 엑스라피드 프로덕트 관련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문가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XRP 마켓팀이랑 같이 협력해서 뭐하고,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팀이랑 같이 뭐하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실제로 엔지니어들이랑 협력도 하고 마케팅 쪽, XRP 마켓을 키우는 그쪽과도 협력을 해서 이쪽 관련된 시장을 키워내기 위해서 진짜 전문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거를 채용하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엑스라피드와 관련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성과, 데이터 성과들 이런 것들이 리프사에서 정리가 될 거거든요. 이 사람 채용을 하면은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를 본인들이 그냥 내부적인 대비로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 이 일부 데이터들을 이제 그 분기 보고서 뭐 2분기면 2분기, 3분기면 3분기 이때 공개를 일부 할 수도 있겠죠. 뭐 엑스라피드 볼륨이 어느 정도 늘었다 막 가시적인 숫자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튜브님께서 질문을 주신 거 앤트님 워라 어서오세요. 유튜브님이 질문 주신 거 이제 뭐 많은 분들 유튜브님 아니더라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리프사에 입사할 생각 없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은데 포지션이 열리긴 했어요. 저랑 관련 있는 포지션이 열렸습니다. 보면은 정보 보안을 뽑거든요. 어디 갔지?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이거는 약간 법 쪽에 가까운 건데 오디터, 감사, IT 감사 쪽이고 이거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는 그거죠. 엔지니어거든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엔지니어에 가까운데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엔지니어도 채용하는 거 봤는데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다. 여기 채용하죠. 요게 그거예요. 정보보안이에요. 시니어급. 저희가 시니어급이거든요. 딱 경력상으로. 여기도 5년 이상 돼 있을 거야, 아마 시니어급이면. 여기 돼 있죠? 5+2. 5년 이상의 정보보안 쪽 경력을 가진 사람은 채용하고 있죠. 저랑 맞는 잡입니다. 근무지는 샌프란시스코. 하지만 제가 지원한다고 될까요, 이게? 그쵸. 그것도 있긴 해요. 물론 이제 천희님 말씀하신 거 맞긴 한데 사실 이것도 김칫국이죠. 제가 뭐 입사를 하고 나서 걱정해야 될 일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제가 입사하게 되면 아마 아무 얘기도 못 해줄 거예요. 그때는 NDA에 걸리겠죠. 직원이니까. 자택근무 아니에요. 이거는 본사근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가야 돼요. 저쪽으로. 어쨌든 저와 관련된 잡이 열렸습니다. 저 입사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못 있어요. 더 이상 뭐 입사하고 나서 걱정할 얘기긴 한데 혹여라도 입사가 된다 이 채널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이제 리프사 관련된 비즈니스를 얘기할 수 없겠죠. 일반인들한테. 샌프란시스코 지상 낙원이라고요? 근데 제가 듣는 거는 그러니까 제 대학교 선배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구글에 입사한 선배가 있거든요. 저랑 친하진 않는데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듣는 얘기로는 그렇게 막 지금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지상낙원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들 너무 앞서 나가셨어요. 제가 입사를 못해요. 저거는. 영어가 안 돼요. 영어가. 이거는 본사 근무에다가 약간 주요 직책을 맡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가 네이티브여야 될 겁니다. 영어 안 되고서는 뭐 만약에 입사만 시켜준다면 1년 내로 영어 마스터 해갖고 네이티브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는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유, 신기선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인터코인 X라는 코인이 7월 9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코인은 어떤지 궁금해요.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XRP 말고 다른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질문을 주셔도 어떤 답변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요? 아니, 번역하는 거랑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한국어 구사하듯이 영어를 구사하는 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냥 일상생활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 언어로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상 언어 쓰는 거랑 비즈니스 언어 쓰는 거랑 또 다릅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서 작업, 비즈니스 문서 작업할 때 한국어는
우리가 일상 언어를 쓸 때 한국어와는 또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쓰는 어휘라던가 이런 것도 바뀌고, 문서로 기록할 때는 정말로 단어 선택이라던가 오해의 여지가 없게 핵심만 간결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네이티브조차들도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뭔가 약간 비즈니스 측면에서 약간 숙달이 돼야지 가능하겠죠, 네이티브들도. 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게. 뭐 외국인들 여전히 동양인들 무시하는 사람들 많다고 해요. 예. 굉장히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아, 21일이 자꾸 기대가 되는데, 아니요, XRP 협력기관들은, 예, 그거죠.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까지도 포함입니다.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 전부입니다. 리플사가 고객으로 노리는 건 금융기관 전부예요. 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있어서 뭔가 해보고 싶다.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예, 모든 대상들입니다. 21일날 발표하는 게 뭐예요? 이게 리브라 프로젝트가 이 시간인가요? 차리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미국 시간 12시 21일에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하는, FATF 말씀하신 거죠? 잠깐만요. 잠깐 보죠, 같이. 발표. 자, 미국 시간도 미국 땅덩어리가 워낙 커갖고, 이제 어느 주 기준으로 가냐에 따라 약간 얘기가 다르거든요? 여기 나와있죠? 첫 줄부터 나와있죠? 버추얼 에셋. 요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암호화폐 계획입니다. 네, 최종한 파이널 어답션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발표 몇 시인데 여기 안 나와있나? 여기 써있다. 근데 이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일 금요일 12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장소 기준이겠죠? 장소 기준일 것 같아요. 장소를 보면은 정확한 시간을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를 보죠. 장소가 어디 나와 있더라? 장소 본 것 같은데? 얘 장소가 안 나와 있나? 제가 눈이 나쁜가요? 장소가 왜 눈에 안 들어오죠? 여기 장소가 나와 있을 텐데? 샌프란시스코예요? 맞아요? 샌프란시스코? 플로리다인데요? 여기 있다. 찾았다. 플로리다. 찾았어요. 플로리다예요. 자, 플로리다 시간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 GMT 기준으로 플러스 9거든요? 근데 저희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랑 시간이 13시간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3시간 느려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12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새벽 1시네요. 예.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2일 새벽 1시입니다. 확정이 됐어요.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새벽 1시 우리나라. 이때 FATF 최종안이 나옵니다. 버추얼 에셋에 관련된 파이널 어답션이 나올 거예요. 되게 궁금하네요. 우리 송금 쪽이 잘 돼야 돼요. 송금 쪽. 예, 트래블을 지키는 형태로 해서 이제 쓰면 되고, 아마도 그거를 준수하려면은 반드시 진짜 필수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기존의 금융기관만큼 AML, 안티모니 론더링을 지켜줘야 돼요. 그걸 준수를 해줘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리프사 입장에서 만세를 외쳐도 됩니다. 각 국가들이 자금 세탁 관련해서 꺼려하는 이유가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이게 암호화폐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중에
그걸 자금 세탁을 했는데 추적을 못하는 문제 때문에 되게 꺼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그런 규제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의무를 지켜주면은 자금 추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그거를 똑같이 준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트래블 룰에 따라서 드디어 자금 세탁 방지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규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거 역시 리프사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게 맞아요. 금운동님 잘 얘기하셨네요. KYC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KYC도 잘 안 지켜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기관 수준으로 해줘야 됩니다. 신원 확인도. 아니요. 신기선님은 아마 최근에 새로 오셨죠? 저희 채널 분위기는 이제 가격 갖고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이제 분석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채널이라, 내일 2배 갑니다. 막 이렇게 선 그리면서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선 그리면서, 여러분, 내일 2배 갑니다. 트럼프 만세. 막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권영은님 질문 주신 거 잠깐 얘기해볼까요? 광고나 다른 코인들 블록체인 기술들은 해킹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해킹된 코인을 추적해서 처벌하지 못하는지, XRP가 탈취되면 추적해서 회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그 블록체인을 해킹할 수 있다 없다, OX 얘기할 때는 보통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주인 계정 해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통 여기 해킹할 수 없다 얘기는 보통 우리가 더블 스펜드 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말로 이중 지불, 그러니까 없던 돈을 블록체인 자체의 허점을 이용해서 해킹하고 뻥튀기 시키는 거죠. 없던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서 돈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실제로 당한 애들 있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다 당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웬만한 거 다 당했네요. XRP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심지어 스텔라도 당했죠. 이중지불은.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 블록체인 해킹한다 안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두시고요. 지금 권영은님 뒤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블록체인 해킹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하는 그 맥락이 아니라,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그 주인 계정을 해킹해갖고 빼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슝슝슝슝 해갖고, 게이트허브 사건처럼 최근에 바이낸스나요? 그건데 추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주인 계정, 그러니까 특정 임의의 계정, 다시 쓸게요. 임의의 계정 주인이 현실 세계에 누구의 계정인지 알 수 있다면 추적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추적이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XRP 계정 만들 때 여러분들 신원 확인해야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만들 수 있죠. 그럼 추적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에서,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자금 세탁을 하기 딱 좋으니까, 암호화폐가.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정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정에 이런 피아트, 처음에 그 법정화폐 갖다가 암호화폐 사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법정화폐 자금이 들어가면은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그 피아트와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데, KYC, 아까 금운동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신원확인도 똑바로 확실히 하고, 금융기관들처럼, 은행들처럼요. 그리고 더불어서 안티모니 론더링을 위한 그런 의무들을 준수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간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걸 벗어나는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보고를 해라. 그리고
그런 이상거래가 감지돼서 보고를 할 때 그걸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보유를 해라. 그래야지 자금 세탁한 거 나중에 추적해서 때려 잡을 테니까. 예, 그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아유, 친구님 오셨습니까요? 거의 뭐,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오시는 수준인데? 나왔다, 햄, 이 수준인데? 알고 오셨습니까요? 예, 이거는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저렇게 태어나게 오케이? 야, 장난 아닌데요? 그쵸. 기존 금융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차명을 이용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많이 세탁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암호화폐 뿐만이 아니라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KYC라던가 안티머니 론더링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차명 계좌 활용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역시도 이제 지금 FATF가 그런 파이널 어답션 만들어서 기존 금융처럼 적용해도 그런 방식으로 회피하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죠. 그건 기존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떡상했어요? 떡상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가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떡상했나요? 51% 공격만 없으면 해킹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해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어요. 네. 여러 개 있어갖고 51% 공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격도 존재합니다. 떡상했어요? 그런가? 떡상했으면 이 분위기가 아닐 텐데. 저 떡상하면은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대충 알거든요. 떡상했으면 가격 얘기 계속 하실 텐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떡상 아닐 것 같은데. 친구님 낚시 장난 아닌데? 신고해야겠다. 떡구경. 아니 잠깐만, 친구님 여기 사람들 놀리러 온 거 아니죠? 설마 막 흑우 그림 올려. 흑우 놀리러 온 거 같은데? 여러분들, 친구님이 2천만 개 갖고 있어요. 2천만 개 세력이에요, 세력. 자, 어쨌든, 예, 그 규제 관련된 거 이제 22일날 새벽 1시입니다. 시간 말씀드렸고요. 22일날 새벽 1시에 이제 그때 딱 정확하게 공개가 될 겁니다. 공개가 될 건데, 그때 내용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2일날 새벽 1시에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친구님, 저는 100개만. 저요? 프로그래밍 언어요? 저는 근데 개발자가 아니라 정보보안 쪽이라, 예,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가 있다고? 아, 20일날 새벽 1시에 방송하냐고요? 아니요, 저 주말이라 할 건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네, 주말에는 웬만하면 방송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순간인데 규제가 리프사가 원하는 대로 꼭 돼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트래블을 준수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이제 규제 범위 안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준수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XRP가 브릿지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각 국가나 중앙은행들이 야, 이거 자금 세탁 벌어질 수도 있어, 이런 의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지 그런 장애물이 다 걷어지는 거겠죠. 아니요, FATF요. 특별반송이요? 알겠습니다. 뭐 고려를 해볼게요. 근데 요즘에 확실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2주째 연속 이제 뭐랄까요, 멀리 나와갖고 약간 출장하고 있으니까 빡세네요.
오늘 아침에도 막 못 일어났어요.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50분에 일어나갖고 6시 반이 되기 전에 빨리 씻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5시 반에 알람에 일어나 놓고서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다시 자버렸어요. 그래서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아내가 깨워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깨워줘갖고 다행히 일어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우 빡세. 마사지를 받으라고요? 향수병? 그런가?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향수병 걸렸나요? 네, 이번에 진짜 제대로 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질 안 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작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얘네가 얼마나 질질 끌었는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와, 얘네 엄청 질질 끌었어요. 얘네 버처레셋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잖아요, 명칭을. 이거 아주 그냥 질질질 끌었어요, 질질질. 지겹도록 끌었습니다, 지겹도록. 이건가? 이거 아니다. 말고 파이낸셜 그냥 검색을 해야겠네요. 버처레셋 하면 나와요. 얘네가 진짜 질질 끈 거 단서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끌었냐면 되게 심해요. 아, 여기서 언급했구나. 이 리비전이라고 약간 그 버전이 있거든요. 네, 버전이 있는데 얘네가 엄청 질질 끌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버철 여기 있다. 네. 여기 이거 보이세요? 15번째 15번째입니다. 이게 뭐 얘기냐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5 15번째가 지금 올해 2월 22일 날 했어요. 프랑스에서 엄청 질질 끌었죠. 얘네 최초 1번이 언제 나왔는지 볼까요? 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1번 언제 만들었니 너? 1번. 와, 너무 질질 끌었어요, 얘네. 과연 몇 년도에 처음으로 했을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 7월 24일 건데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나 보네요. 네. 어쨌든 굉장히 질질 끌었어요. 1년 이상, 뭐 2년 이상 끌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2년 이상 지겹게 질질질 끌던 게 드디어 결론이 나는 겁니다. 파이널 어댑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지겨워. 네, 여기 써있죠. 네. 지금 6월에 하는 거, 2019년 6월에 하는 거에 파이널 어댑션. 네, 최종안 나온다고. 아유, 지겨워. 이번에 만약에 또 연기시키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시나리오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정사항으로는 2월에 분명히 이번 6월에 모여서 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래놓고 이번에 최종안을 위해서 회의를 지금 이제 플로리다에서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약간 짱났어. 네, 미국 때문에 삐졌어. 그래갖고, 깽판 놓으면서 우리는 합의 못 해주겠다. 몰라, 나 몰라. 그냥 안 해. 깽판 놓을 거야. 막 이러면서 하면은 또 어떻게 어그러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그러질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그냥 얘기해본 건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각 국가끼리 만나는 거다 보니까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 얘네가 무조건 이 버처레셋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런 목적하에 모인 것도 아니고, 예, 주제가 다양하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브라질과 관련된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중국 무역 관련된 것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른 주제에 있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뒤틀리면 수틀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북한이 갑자기 막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관련된 거 막 해킹해갖고 막 달러 벌이로 갑자기 활동하는 게 늘어난다거나 갑작스럽게 내일 막 속보로 뜨고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사실 북한이 우리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놈들이 그 외화벌이 안 된다고 얘네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2018년에 스위프트 코드가 있었어요, 얘네 북한 은행들도. 근데 얘네가 하도 뻘짓해갖고 2018년에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뭐 이란 제재당하는 것처럼 북한도 2018년에 제 기억으로 그때 퇴출을 당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더더욱 외화벌이를 할 게 없으니까 막 이제 암호화폐 해킹해갖고 많이 벌어들였는데, 그게 각 국가한테 굉장히 이 CFT, 테러 자금 조달이나 안티모니 론더링,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낳았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겁니다, 우리도. 이 뻘짓거리만 안 했어도 이렇게 딜레이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북한 애들이. 굉장히 나쁜 친구들이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뭐 핵미사일 만든다고 나쁘게 살아갖고 우리도 피해를 봤죠. 이 착하고 여리고 여린 우리들한테 감히 이런 짓을. 어쨌든 북한이 이제 피해도 줬고, 이제 중국 역시도 이제 미국이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이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번 합의 때 뭔가 또 꼬장을 부릴 수도 있겠죠. 아직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에 그래도 예정대로 최종안이 나와서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건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보도자료 내거든요. 항상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보도자료 내놓고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저 아까 보시는 2월 때 FATF 파리에서 있었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도자료로 보고를 하는 거죠.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 여기 보이시죠? 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를 FATF에서는 정의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왜냐면 얘네가 버추얼 에셋이라고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죠. 버추얼 에셋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놨죠. 용어를 이렇게 통일했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 시 정보 보유 등 이런 내용을 규정했다. 그래서 이거 6월에 확정짓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널 어답션. 아무래도 한글로 정리해 놓은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금 부분 여기 보이시죠? 송금 부분은 약간 개략적으로만 2월달에 얘기를 하고, 아래 나오는 것처럼 규제 방식 등에 대한 거는 민간 분야 전문가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요. 리프사인가? 리프사 하면 좋겠네요. 리프사가 조언해주고 리프사가 원하는 문구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좋네. 어쨌든 민간 분야 전문가는 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조언을 받아서 이런 거를 추후에 확정한다. 이거 6월 얘기하는 거죠. 파이널 어답션. 상상만 해도 좋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도 나왔잖아. 이거 봐. 이거 봐. 북한. 이것들 진짜 이씨. 북한이 도움이 안 돼요. 참. 여러모로. 브라질은 제재를 당했었나 보네요. 보신 것처럼 CFT, 테러 자금 조달 관련해서 미비점이 있어갖고 개선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라고 막 이런 걸 진행하고 있었나 보네. 6월 때 재논의하겠다. 적절히 했는지. 저는 북한에 딱히 관심 없는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내 삶에 껴들지 몰랐어요. 그냥 북한은 그냥 뉴스에만 나오는 존재로만 인식했거든요. 이 새끼들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간섭을 해줄 줄이야. 원하지 않는데도 간섭을 해주네요. 나쁜 친구들. 근데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파이널 어답션을 결정 짓는다고 여기 돼 있죠. 이제 5일만 기다리면 돼요. 5일만. 핵만들 돈으로. 정은이도 물렸나요? XRP에 물렸나? 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리플의 매력에 빠져갖고 XRP에 싹 물린 건가요? 근데 되게 웃기겠다 진짜. 그 한 나라의 대통령 또는 대표가 진짜 특정 암호화폐에 물려갖고
그거를 막 밤낮으로 가격 확인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할 때 실제로 나라 운영을 할 때 약간 본인이 사둔 암호화폐 관련해서 잘 될 수 있게 막 되게 사심을 넣어서 이끌어가는 거죠. 이거 상상만 해도 되게 웃기네요, 진짜. 완전 웃기겠다. 그냥 농담 삼아 상상하는 건데, 트럼프가 본인 재산을 몰빵했어요, XRP에. 근데 마이너스 상태야. 그래서 막 본인이 나라 운영할 때 막 리프사를 일부러 막 도와줘. 막 사심을 잔뜩 넣어갖고. 이건 진짜 코미디겠네요. 상상만 해도 웃기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된 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만으로 4일. 네. 근데 뭐 특별히 오늘은 많이 궁금하신 게 없나 보네요. 약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받는 느낌 뭐냐면,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고요한 느낌? 약간 그 고요함 속에 약간 명상하는 느낌? 되게 특별히 힘들어하는 분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막 흥분하신 분도 없고, 되게 침착하시네요, 오늘 분위기는. 예, 친구님만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은데, 예, 들어올 때부터 그 채널 문을 걷어차고 들어왔죠. 일이 나오려나 이러면서. 근데 대체로 되게 평온하시네요, 오늘 분위기는. 해탈해서 그렇다고요? 아, 지치셔서 그렇구나. 예, 평온한 게 아니라 지치셨군요. 체념. 그냥 체념이시군요. 예, 페북, 예, DK님 질문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리브라 프로젝트의 화이트 페이퍼가 공개되면 그 내용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배지 회원님들 생기고 나서 제가 마음 한켠으로는 약간 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게 뭐였냐면은, 특별히 배지 회원님들이 그래도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저를 작은아마 후원을 해 주시는데, 특별히 해드린 게 없어서 좀 많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유튜브에서 배지 회원님들만을 위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기능을 추가해줬습니다.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주말간에 그 기능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마침 그런 마음이 있었고 되게 신경이 쓰였는데, 이번에 추가해준 기능을 이용해서 아까 DK님이 질문 주신 거, 페이스북에 리브라 프로젝트 화이트 페이퍼가 공개되면 그걸 분석해갖고 배지 회원님들이 약간 특별함을 느끼실 수 있게, 그걸 통해서 과연 특별함, 약간 기분 좋음을 느끼실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배지 회원님들을 위한 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기분 조금이라도 좋아지신다고 하면은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15만원이요? 500? (2022년에) 35만원? 야, 장난 아니다. 잠깐만요. 거의 뭐야 이거. 지금 500인데 3년 만에? 야, 3년 만에 35만원? 야, 이 몇 배야? 장난 아니네? 700배네? 700배네요.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7만%네요. 야, 장난 아니다. 그러면 저는 34만 9,899원에 매도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투기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 심리를 잘 갖고 노는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계시죠?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도 올라야 된다. 일반적으로, 항상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올라야 된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if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오른다. 이런 명제를 갖고 계시죠? 무의식적으로. 그죠? 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뭘 봐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반대로 비트코인이 내려간다고 해서 알트가 하락을 해야 되냐, 반드시? 이건 역시도 반드시 그래야 될 법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기인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갖고 노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가끔 이거 역이용해갖고 거꾸로 놀기도 하잖아요. 이거 진짜 사기판이죠. 그러니까 그 자본력이 되는 투기 세력들, 자본력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면 갖고 놀다가 페이크 한번 치고 헛다리 짚기 막 이런 것들 해갖고 페이크 치면은 또 거기에 속아갖고 물리고 막 이게 반복되고 있죠. 이런 사기판인데 아까 제가 잠시 그 얘기했잖아요. 그 사업을 하신 분, 특히 해외 사업 중에서도 약간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장에서 뭔가 물건을 구입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원료가 되는 뭐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진짜 순순히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열리는 시장이죠. 그거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고요. 이런 거를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뭐 그런 시장에서 진짜 리얼 비즈니스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형성되는 시장 안에서 뭐 차트 있다고 막 이렇게 선 찍찍 그어갖고 막 앞으로 그러니까 한 달 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 그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선 찍찍 그어갖고 자, 한 달 뒤에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합니다. 캔들이 형성됐습니다. 이지를 떨고 있으면은 회사에서 당장 쫓겨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리프사가 XRP를 저런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것과 비슷하게. 그 얘기는 뭐와도 같냐면은 지금 이런 리얼 비즈니스에 쓰이는 거 없이 그냥 단순히 투기적인 심리로만 형성되는 시장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 근데 XRP가 만약에 진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서 엑스라피드 또는 XRP 직접 홀딩하는 형태에 의해서 리얼 비즈니스에 의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이 형성돼 버리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업들이 수요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의 수요가 발생하면 그냥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 관련된 것도 그 주요 공급처들이 있잖아요. 뭐 이란이라던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공급처들이 있는데 걔네 생산량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확 뛰잖아요. 그런 시장 심리가 반영이 돼갖고 공급이 주니까. 마찬가지로 XRP 역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환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외환시장도 지금 달러가 기축인데 달러 관련된 환율들이 달러 공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그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갖고 뭔가 위축되거나 금리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변동사항이 생기면은 환율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죠. 투기적인 심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요와 그러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달러를 필요로 하는지, 쓰는지. 마찬가지로 아까 국제 유가 얘기했는데 석유를 얼마나 쓰는지. 이런 심리, 이런 사용 디맨드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XRP 역시도 그런 시장 단계로 진입만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투기판에서는 맞아요. 지금 뭐 XRP 가격 상승도 없고 스캠이라고 비유되는 몇몇 암호화폐들보다도 상승이 없죠. 그거는 팩트예요. 뭐 할 말 없어요.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팩트니까 할 말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리프사가 성공해서 리얼 비즈니스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XRP가.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뭐 비트코인이고 나발이고 그거는 혼자 놀라고 하고요. 만약에 XRP가 그런 리얼 비즈니스 수요만 생긴다면 그 수요, 시장에서의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놀겠죠. 가격 역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XRP 브릿지 볼륨 오로지 그거에서 결정이 난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514원인가요? 아, 가슴 아프다.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판이 사기판이다 보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은 진짜 딱 그래요. 지금은 다른 암호화폐나 XRP나 크게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죠. 투기 세력들이 펌핑해주면 가는 거고, 투기 세력들이 끌어내리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 안 올려주고 그냥 사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으면은 횡보하는 거고요. 네. 그게 현실이죠. XRP 역시 그 현실에서 지금은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또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사실을. 스텔링님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아, 맞다.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IBM과 스텔라 간에 이상 전선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약간 뭔가 안 좋은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해요. 기사에 따르면. 이거를 설명 안 드렸네. 이것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해야겠네요. 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우리 신상 처리를 하는 데는 그것만 한 게 없죠. 링크드인.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외국인들 사람들의 커리어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링크드인만 한 게 없어요. 요거 쳐들어가면 됩니다. 무조건. 자, 지금 이근규님이 얘기해줘서 저도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게 이 룬드가 최근까지 스텔라와 관련해서 스텔라 파트너 관계에 관련해서 IBM, 블록체인, BC, 월드, 와이어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이게 바로 IBM이 만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솔루션이고요. 블록체인, 월드, 와이어. 그리고 이 기반은 스텔라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거와 관련돼서 이 룬드가 되게 찬양을 많이 했죠. 공개적인 영상에서 스텔라 루멘, 이게 가스 역할.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가스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약간 수수료 역할을 하듯이, 루멘이 그 역할을 할 거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는 IOU들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스트롱홀드, 스텔라 네트워크 안에서 분산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역시 역할을 할 거다 막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죠. 공개적으로 최근까지. 근데 이 아저씨가요, 그랬던 이 아저씨가 IBM을 나갔습니다. 원래 IBM에서 블록체인 솔루션에서 헤드급 본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19년 6월로써 이 커리어가 끝났습니다. 원래는 이 커리어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면 현재라고 표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2019년 6월로 표기된다는 거는 IBM 커리어가 끝났다고 이 사람이 수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커리어, 이 익스피리언스 부분에 있어서. IBM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공식으로 확인된 겁니다. 팩트예요. 나왔어요. IBM은. 왜 나왔는지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갖고 기사가 하나 떴는데 근규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이 마이클 에릭스톤이 올려줬거든요. 요거예요. 요겁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 링크 드릴게요. 요건데 여기 안에서 그런 내용이 나요. 이 룬드가 떠나면서 이제 IBM과 스텔라의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저씨도 이제 IBM 안에서 블록체인 사업 관련돼 갖고 CTO, 기술적인 역할, 주요 역할을 임직원을 담당했던 사람 같아요. 용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긴 한데 볼까요? 이 사람은? 여기 있죠? 예, 되어있죠? 예, 현재까지 이 CTO를 하고 있다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수정은 안 했다는 거죠, 확실한 건. 실제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 관련해갖고 얘기하면서 지금 IBM과 스텔라의 그런 파트너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흥미거리로 보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사실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갖고 제가 스텔라 루멘을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애초에 예, 게임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 팬님들 죄송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스텔라 루멘과 리플사 간의 경쟁은 현재 기준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서 특별히 그런 경쟁자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소식 또한 역시 제 입장에서는 그렇군 그냥 이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근규님이 얘기가 나오셔갖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사실일지 아닐지도 확인이 안 된 거죠. 확인도 안 된 거라 그냥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룬드가 IBM 나갔다고 해서 스텔라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확정짓는 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권영은님 질문은 이제 게임 쪽 포르테 관련해서도 투자를 했었고요. 음악 쪽도 전에 일본 쪽에서 XRP 레저를 써갖고 뭐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쿠터 브라운의 뭐죠? SB 프로젝트 해갖고 스프링이 거기도 투자를 했었죠.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달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공개되는 내용이 없어서 저도 모릅니다. 저도 궁금한데 공개되는 내용이 없네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알게 되는 소식들이 있으면 바로 공유를 드릴게요. 그 부분은. 송다리님 제 취향이야. 아재 개그 좋아요. 이런 거. 오토바이는 역시 스쿠터. 좋아요. 좋았다. 구글하고 손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구글보다는 빨리 금융기관들이랑 손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비트코인이 추락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피하십시오. 비트코인이 추락 중이라고 합니다. 대피하십시오. 추락 아닌가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텔라와 IBM 관련된 것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에 만나서 좋은 얘기들 그리고 오늘 못한 얘기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사실 1시간 이내에 하려고 했는데 피곤해 갖고요. 아마 체력이 부족해서 지금 진짜 막 누우면 바로 잠들 것 같거든요. 아마 내일은 방송을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또 찾아뵙고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었지만 좋은 밤 되시고요. 푹 쉬시고 내일 또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교차 너무 크니까 건강 주의하시고요. 저희 따님께서는 또 아프시기 시작한데 걱정이 되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월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